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충이라는 게 에너지와 에너지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게 이제 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책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정조 책문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정조 대왕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사서 이제 예전에 한번 읽으려고 사왔는데 한 페이지 보는데도 정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이제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 195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는 어떻게 통하는가라고 이제 제목이 있는데, 우주 자연의 기운이 있듯이 세상에도 그것을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는 기운이 존재한다. 그 기운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때 세상을 경영할 정치적인 힘이 나온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는 우주 자연의 이치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운은 어째서 맑고 탁하며 순수하고 잡되게 섞이는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느냐, 청하고 탁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순수하다가도 어쩜 좀 탁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다가도 나쁘게 생각하고, 좋게 지내다가도 누군가 누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섞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리라는 게 이제 그 형이상을 뜻하고, 기라는 거는 형이야를 말하는데, 그 형이상이라는 거는 그 형태가 없는 걸 뜻해요. 우리가 어떤 우주적인 원리, 설계도 이런 걸 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위로 자란다는 건 알고 있죠.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거를 리, 형이상이라고 하고, 그 기운으로 이해되는 이 기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에너지인데, 예를 들면 잎사귀나 어떤 꽃잎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설계도만 있고 재료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재료가 있고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그 정조 대왕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저 이 시대 때 정조 대왕님 만났으면 정말 열심히 너무 기쁘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숙제 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멈추는 현상을 기라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만드는 근본 법칙을 리라고 하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코인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요동치는 그런 현상을 기운이라고 하고, 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법칙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걸 이제 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운을 못 읽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그 지도 없이 있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부딪히게 되면은 어떤 충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생지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봄에 시작이 되는 인과 가을에 시작되는 신이 반대로 충이 생기죠. 이거를 인신충이라고 해요. 인은 호랑이고 신은 원숭이에요. 그래서 이 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이 부딪히는 거고, 호랑이랑 원숭이가 충돌을 하는데, 호랑이도 어슬렁어슬렁 굉장히 많이 다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나무 사이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하고 주거지나 직업의 변동이 좀 잦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이제 역마가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역마의 기운이 강하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 힘이 굉장히 이제 세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호랑이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원숭이가 가을이니까 딱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엄청난 마찰열과 소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불같이 급해지고 이제 한순간에 상황을 뒤엎으려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마들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은 힘이 이제 가해지니까 요럴 때 교통사고 같은 거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이런 인신충이 있어서 차에 관련된 사고만 한 4번 일어나가지고 정말 조심조심 다녔는데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주거지도 이제 바꾸게 되고 직업도 바꾸게 되고 이제 자꾸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충이 있는데요. 여름의 시작과 해, 겨울의 시작이죠. 이 정반대가 또 부딪히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호랑이랑 원숭이가 부딪히면은 물리적으로 이런 외부적으로 변화가 오잖아요. 물리적인 충돌이니까요. 사와 해의 이 충돌은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이 부딪히는 이제 화학적으로 폭발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운에서 만약에 이게 작용이 되면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이 만나서 이제 거대한 수증기가 발생하는 형상이거든요. 수증기가 앞에 있으면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도 보이지 않는 어떤 막막함, 그리고 이제 극심한 감정 기복, 그 다음에 공황장애와 같은 이제 정신적인 불안감이 이제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또 이 각 글자들이 천문성이라서 이 천문성끼리 이제 충돌을 하는 거라 직업이나 주거의 이동보다는 아까 인신충처럼 그런 게 아니고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 등 내면의 가치관이 이제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건강상으로는 심장과 이런 신장, 물기운에 해당되는 신장이 이제 부딪혀서 혈압이나 시력 아니면 비뇨기 쪽으로 이제 갑자기 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계절의 정중앙에 있는 왕지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왕이야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끼리 이제 충돌하는 걸 한번 볼게요. 각 계절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기운들의 이제 충돌이라고 해요.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이제 절대 굽히지 않은 이제 왕들의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있어가지고 그 묘와 유가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묘는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이런 풀처럼 혹은 부드러운 나무를 뜻하거든요. 이 유라는 거는 날카로운 그 면도칼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칼이 이 부드러운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에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묘가 있는데 유가 왔다 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뭐 연인과의 이별이나 배신 등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이 가지를 쳐내는 기운이라서 내 주변 인맥이 강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게 강제로. 그다음에 유체적으로는 수술수나 사고, 또 뭐 뼈나 관절, 간이나 피부에 이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고요.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재산의 손실이나 계약 파기 등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결과물이 이제 생기기도 해요. 다음은 좌우충인데요. 좌우충은 이치와 말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한겨울과 한여름에 이제 충돌을 하는 건데 이게 운에서 만약에 작용을 하면 자존심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한 기운들의 싸움이라서 절대 굽히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이제 타협 없는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명예나 체면 때문에 이제 큰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이 물과 불이 정면으로 이제 붙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뭐 아니면 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애정 문제나 이제 부부 관계에서 정리가 된다거나 뭐 비밀이 드러난다거나 큰 풍파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내 사주에 이런 인자가 있다 하면 이런 기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묘유가 있어서 유가 미래라서 미래의 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제 딱 붙는 이런 성향은 좀 있거든요. 다음은 고지충인데요. 각 계절의 마지막이겠죠. 처음, 중간 했으니까 이제 각 계절의 마지막인데 그 고지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고라고 하거든요. 왜 창고냐면은 각 계절이 끝날 때마다 내가 그냥 뭔가 하나 꿈쳐놨다. 꿀단지 숨겨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글자가 다 흙이에요. 진술충미 어디서 진술충미인데 먼저 진술충부터 보면 진술충은 얘가 진이 봄의 끝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잖아요. 각각 이 수와 화의 창고인데 각 전 단계의 계절에 있던 것들을 내가 이제 꿈쳐놓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서 운에서 작용을 하면 인생의 굴곡이 있거든요. 이게 천문과 지망이 이제 충돌해서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 세속적인 일보다는 이제 정신적, 종교, 철학 쪽에 이제 좀 더 어떤 성장, 종교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크게 얻거나 뭔가 크게 잃는 변화가 와요. 전에 진술 천라지망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이 천라지망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내린 구물을 뜻하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구물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내 발에.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흙 속에 숨겨뒀던 어떤 과거 문제라든지 뭐 금전적인 비밀,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다음은 충미충인데요. 축은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고요. 미토는 이제 여름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마른 땅이거든요. 겉은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미를 깔고 있으면 뭐 조직 내부나 어떤 동업자나 형제나 친척 등에서 겉은 아무 일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서로 칼을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건강적으로 이제 소화기가 안 좋고 뭐 췌장이나 위장 이런 쪽에 이제 만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느낌, 그다음에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지충인 인신충이나 사해충은 어떤 속도와 폭발로 인해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요. 왕지충인 자오충과 묘유충은 자존심과 단절이라는 게 일어나서 어떤 확실한 결론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고지충은 진술충이나 충미충으로 복잡함과 비밀이라는 어떤 오래된 문제가 부활이 되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공부가 되셨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떤 에너지가 충돌을 해서 일이 일어날 때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